자, 이 필수의 4번을 보면,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x는 1 플러스 i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1 마이너스 i가 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런데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되는 거야. 자, 이 두 개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얘기해준다 우리는? 실수부분은 그대로 그거고 실수부분은 똑같고 허수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형태를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하나는 똑같은데 하나가 부호 반대로 돼 있어. 이거를 켤레수의 관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켤레수의 관계는 왜 이용을 해주냐면 켤레수의 관계에 있는 것은 얘네들은 무엇을 이용하려고 했냐면 합, 차, 고을 이용해 주려고 해. 그래야 간단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합차, 고을 이용해 주는 게 기본이야.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켤레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끼리 뭐 해주냐면 더해주거나 곱해주면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실수가 만들어지게 돼. 더하거나 곱하면 실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켤레복소수의 관계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합과 곱을 이용을 해주는 것이 기본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에 두 개를 더해주면 2가 되고 x, y 두 개를 곱해주면 얼마냐면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x의 제곱에 플러스 x, y의 플러스 y의 제곱을 보면 얘네들을 곱셈공식, 변형식을 이용을 해서 합과 곱의 형태의 꼴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해석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인데 요놈 때문에 마이너스 xy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가 돼서 얼마가 돼? 2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는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느냐?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자, 일단 너는 고동사 하까지 선행을 다 끝났으니까 고동사 3까지 이미 다 끝났으니까는 고동사 3 끝났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 어떤 x의 값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 p 플러스 q로 템이 나와. 또는 x가 p 플러스 qi의 형태의 꼴이 만들어지게 돼. 이러한 형태의 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디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죠? 어디에서 이런 형태의 꼴이 나와? x의 값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 어디? 얘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많이 이용되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직접 해주면 되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b 플러스 q로 돼요. 뒤에 있는 b의 정 마이너스 4가 루트 안에 들어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p 플러스 q로 돼요. 또는 p 플러스 qi의 형태의 꼴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얘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하나의 2차 방정식의 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2차 방정식 형태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통해서 해를 구해줬다는 얘기는 거꾸로 2차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원래 기존에 있던 2차 방정식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꾸로 돌려서 알아보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자, 교육과정상에 나오는 내용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얘를 i를 없애주려고 해. 그럼 일단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주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i가 있어. 그럼 이 상태로 제곱을 해주게 되면 i가 여전히 남아있게 돼. 그 뭐냐면 완전 접시했을 때 EAB라는 그 값 때문에 여전히 i가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i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하나만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i가 없어지게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양변에 2를 곱하고 2x는 1 플러스 루트 7i가 되고 2를 이항하면
2x 마이너스 1은 루트 7i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뭐 해주냐면 양변을 제곱을 해주자. 오케이? 자, 그래서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7이 되고 얘를 이항해서 4로 나눠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꼴 0이라는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무슨 근을 갖냐면 켤레근을 가지게 돼.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의 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가 되면 다른 하나의 근은 뭐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 합은 2분의 2가 되니까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곱은 4분의 1 플러스 7이 되니까 2가 되겠다. 아,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꼴 0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합과 곱 2차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도 하나의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돼. 아마 책에서는 답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는데 얘를 구하는 방법도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차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렇게 줄일 수 있어. 자, 저기 있는 거 주어진 식인데 주어진 식을 보면 x의 제곱과 x, 자 차수가 하나가 낮아지는데 개수로 보면 2라고 마이너스 1이지. 얘도 차수로 하나가 낮아지는데 개수가 2라고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럼 얘네 둘을 x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되면 여기는 2를 이쪽으로 이해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 했으니까 4x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x가 주어져 있어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라고 여기 앞으로 해주면 2가 되겠지? 여기다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루트 7i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개수가 서로 같은 형태의 꼴로 나와서 x로 묶어주면 되게끔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문제들이.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주느냐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3차 또는 4차의 다항식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직접 나눠버리는 거야. 무엇으로? 요놈으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직접 나눠버리죠. 자, 나누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얼마가 돼? x. 그러면 x의 3승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x가 되고 얼마가 된다? 4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에 있는 식은 요 값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요 놈이잖아? 요 놈은 얘에다가 얘를 곱하고 얘를 더해주면 돼. 그치? 자, 그런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얼마래? 0이야. 요 값이 0이야. 얘하고 얘 곱해줘도 뭐가 돼? 0이 되거든. 얘만 남아. 그래서 4x-4랑 서로 똑같다라고 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도 4x-4가 나온 거죠. 여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 이 형태의 꼴이 나왔을 때 다항식을 구해주는 방법은 일단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나 같은 경우에는 합과 얘와 얘를 통해서 아마 답이 나와 있을 건데 얘기하면 왜냐면 얘와 얘를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교육과정 방법은 아니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참고로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해가 돼? 자, 첫 번째 자, 켈레복소스의 성질 얘기한다면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켈레복소스를 다시 켈레복소스를 취해주면 원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떤 복소수와 켤레복소수를 더해주면 무엇이 나오게 되고,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복소수를 곱해주면 얘도 실수가 나온다. 그래서 켤레복소수를 더해주거나 곱해줘서 많이 문제를 풀어주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켤레복소수를 취해준 것이 만약에 자기 자신과 서로 같다는 얘기는, 오케이?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켤레복수 Z는 무엇이냐면 실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취해줬더니 그것이 마이너스 Z와 서로 같다는 얘기는 Z는 무엇이게 되는 거야? Z는 순화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화수도 가능하지만 0도 가능해.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나오면 안 되겠지만 0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숫자 상관이 없지. 그래서 0인 경우도 가능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자, 켈레복소수 두 개를 더했어. 더해주면 얘네들을 더하고 켈레복소수를 취해줘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켈레복소수들끼리 빼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빼주고 난 다음에 켈레복소수를 취해줘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켈레복소수들이 있는 것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곱해줘도 곱하고 난 다음에 전체 켈레복소수 취해줘도 상관이 없고, 켈레복소수들끼리 뭐 해주냐면 나눗셈을 해준다 하더라도 얘를 전부 다 나눠주고 켈레복소수를 취해줘도 상관이 없다. 즉 덧셈, 곱셈, 뺄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본다고 얘기를 했을 때 각각의 모든 것들이, 모든 수들이 켈레복소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기존에 있던 복소수를 연산을 취해주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켈레복소수를 취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켈레복소수의 성질은 이렇게 되고, 요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 자, 이해가 됩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놓고 봅시다. 이놈의 마스크 힘들다. 자, 이 표시해줘. 몇 번이니? 5번. 표시해줘. 5번을 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i가 되고 베타는 2 마이너스 5i가 된다고 했을 때 알파 알파바 플러스 베타 베타바 플러스 알파바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바 이렇게 있는 건데, 뭐라고 했었냐면 켈레복소수는 연산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하원칙, 결합원칙, 부호원칙이 전부 다 같이 성립한다고 해서 알 수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라든가 인수분해 공식을 전부 다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복소수들이. 알겠지? 자, 지금 현재 항이 모두 몇 개로 돼 있어? 4개로 돼 있어. 항이 4개로 돼 있는데 얘네 둘을 알파 바로 묶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얘네 둘을 베타 바로 묶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형태의 걸로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얘네들을 뭐하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치? 자, 그런데 각각의 켈레복소수를 취해준 것의 합은 얘네들을 더하고 난 다음에 켈레복소수를 놔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켈레복소수를 취해준 거는 서로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네 둘을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가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가 되고, 얘는 켈레복소수를 취해줬기 때문에 플러스 3i가 돼야 된다. 그래서 1 플러스 9 해서 얼마냐면 10이 된다 라고 만들어집니다. 알겠지? 자, 이러한 식으로 켈레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켈레복소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이걸 구하래. E 마이너스 i의 z 바 플러스 iz는 4 플러스 2i가 된다. 이렇게 구하래. 자, 등식이 돼 있어.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는 형태의 걸로 이루어지는 거지. 얘는 복소수야. 복소수가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에서 각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같으면 된다고 했어. 이해가지?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는 알겠어요. 여기는 4 플러스 2a는 알겠어. 근데 얘가 어떤 게 실수 부분이고 어떤 게 허수 부분인지 알 수 있어? 왜냐면 z라는 것은 복소수인데 복소수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순허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i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몰라. 들어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여기 i가 있고 여기 i 있고 i 없다고 해서 얘는 실수다 허수가 된다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일단 좌변과 우변을 정확하게 뭘 해줘야 돼? 실수분과 허수분을 구별을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여기 z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얘가 구별이 돼야 좌변에 대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e-i에 자 a-bi에 플러스 i에 대해서 a 플러스 bi가 되면 자 이것이 4 플러스 2i가 된 거야. 얘부터 정리해보자. 여기 있는 것부터. 그러면 2a에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2bi에 플러스 b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ai에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래서 i가 없는 놈. 자 2a 마이너스 2b i가 이거 어떻게 없어지네? 그래서 마이너스 2bi가 되고 요게 바로 뭐냐면 4 플러스 2i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놈이 4가 돼야 되고 요놈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a-b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a도 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i가 구하고자 하는 복소수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등식이 나왔어. 등식이 나오면 좌변과 우변에 실수분과 허수분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 z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z와 z바를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 형태의 걸로 놓고 대입해 준 다음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줄 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방법으로 합시다. 자, 어떤 수 x를 제곱해주면 a가 돼. 그때 여기는 이것을 뭐로 해주는 거야?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a가 0보다 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2개가 된다라고 해서 되겠지만 a가 0이면 몇 개 존재하게 되고 제곱근 x는 0 1개 존재하고 a가 0보다 존재하지 않으면 제곱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없다라고 해서 제곱근의 개수는 a의 값에 부호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지? 하지만 이 부분을 없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대해 실수의 범위 안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복소수의 범위 내가 생각을 해주면 얘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x의 제곱이 만약에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여기서 단 a는 양수야. 이제 마이너스로 썼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얘 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가 되고 얘를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음수의 제곱근이야. 알겠지? 즉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마이너스는 어때? 보기가 좋아 나빠? 보기가 나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를 해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즉 루트 마이너스 a를
루트 AI로 바꿔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숫자로 나와 있으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무슨 얘기냐면, 자, 3하고 마이너스 3은 어떤 게 함수고 어떤 게 함수야? 왼쪽에 양수. 응. 그치, 3이 양수고 마이너스 3이 음수가 되는 거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A하고 마이너스 A는 어떤 게 양수고 어떤 게 음수일까? 어떤 게 양수고 어떤 게 음수야? 정해지지. 자, 만약에 A가 3이라면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겠지만 A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되는 거지. 문자는 숫자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A라고 적혀놓으면 저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히 구별을 못한단 말이야. 그렇지? 하지만 그런 안에가 정확하게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를 없애고 I로 붙여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근어 안에 있는 것이 숫자로 돼 있을 경우에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양수, 음수를 다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으니까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2 분의 루트의 마이너스 4 루트의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분의 루트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의 마이너스 6의 분의 루트 마이너스 18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면 일단은 그 안에 마이너스 있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거 마이너스 있고 얘도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얘도 존재하게 돼. 얘도 존재하게 되고 얘도 존재하고 존재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니까 어차피 없어져.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얘는 루트가 제곱이 없으니까 계산 결과를 항상 뭘로 나온다? 양수로만 나온다. 그래서 5가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얘를 식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놈 때문에 자 확실하게 음수인지를 알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i로 해서 밖으로 빼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빼내자고. 왜? 근어 안에 마이너스는 보기가 싫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 루트 4i가 되는 거지. 이 루트 4i는 2i가 되겠다. 곱하기 루트 6i. 그렇지? 플러스 일단은 마이너스의 제곱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어 안에는 마이너스에서 일단 i가 나오고 그럼 루트 5의 제곱 i가 되는 거잖아. 근데 루트 5의 제곱은 루트 제곱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쓸 수 있냐면 5i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곱하기 얘는 일반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루트 3i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6i 분의 루트 18 이렇게 18을 쓰죠. 18i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i하고 i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 약분해주면 얘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5하고 5 약분되고 그 다음에 i 약분되고 얘하고 얘 약분되면 여기 루트 3이 되겠다. 자, 이해가 되지? 그러면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는 2 루트 3i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i 두 곱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다. 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2 루트 3i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에 있는 것이 뭐가 되면 양수나 음수가 되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통해서 i를 붙여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돼.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유료해주고 유료해주게 되고. 자, 이해가 돼? 자, 그런데 만약에 근안에가 만약에 저기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자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만약에 그래서 두 가지를 계산하려고 해요.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라고 계산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걸 계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만약에 총 모두 네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A가
A가 양수고 B도 양수인 경우. 자, 0보다 큰 경우에 대해 생각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경우. 이건 두 개는 바뀌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세 번째는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자. 알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은 경우.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 경우.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경우. 총 모두 네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건 우리가 제곱근에서 배웠던 거예요. 제곱근은 근원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0보다 크다는 걸 표현해 주게 돼. 제곱근에서는 이렇게 곱하기는 뭐 해주면 돼? 안에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둘 다 양수야.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루트 b분의 a라고 이렇게 쓰면 돼.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음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얘가 약간 골치 아프게 돼. 왜냐면 음수가 들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곱해주거나 할 수가 없거든. 원래는. 곱해주면 안 되거든. 이해가지? 그래서 이 음수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음수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러한 경우자. 루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을 보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이 돼. 그래서 루트 6i가 되고 이것은 루트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얘네 둘을 근호 안에 곱해주면 어떻게 돼? 루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야. 얘랑 얘랑 서로 같아 틀려. 어? 아, 같아. 똑같지. 그래서 여기에도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다. 즉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되고 하나는 양수가 되는 경우는 그냥 근호 안에 넣고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음수가 돼도.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뭐냐면 이런 둘 다 음수인 경우.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에 마이너스 3은 얘는 근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보기 싫다고 했어. 그래서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가 되고 얘네들 곱해주면 루트 6, 그 다음에 i의 제곱이 되는 거야. 즉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얘랑 지금 보면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야. 즉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개를 곱해주는 거야.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지. 즉 얘도 마치 둘 다 웃으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은 마이너스가 붙질 않아. 하지만 곱하기에서 둘 다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라는 것을 체크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붙게 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자 분자와 분모 다 크니까 이거잖아. 이번에는 만약에 분자가 더 크고 분모가 작아. 그럼 루트 2 나누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루트 3i 분의 루트 2가 되고 이것은 분모에 i가 있으면 어떻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는 분모 분자에 얼마로 곱하자? i를 또 곱하자. 그래서 얼마가 돼? 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의 루트 둘 다 양수니까는 3분의 2라고 해서 이렇게 근호 안에 집어넣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봤더니 얘는 뭐냐? 얘는 루트의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응? 잠깐만. 아이고. 응.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치, 뭐 하나 빼먹었지. 여기 i가 있는데 i가 빼먹었지. 여기 뭐 i 그대로 i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얘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잖아.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지 않지만 이게 마이너스 붙어 있게 돼. 이해가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다 같이 곱해줄 수 있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무엇이 만들어진다?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만들어지게 돼. 이렇게. 얘는 안 만들었고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얘를 해보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해주면 루트 3분의 루트 2i가 되고, 자, 그럼 뭐가 되겠어? 얘는 루트 3분의 2i가 되겠지. i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야 된다. 자, 얘랑 얘는 어떻게 돼? 직접 나눠준 것도 마이너스 3분의 1로 똑같지. 그래서 얘는 그냥 뭐 해줘도 돼? 그냥 나눠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인 경우, 자, 루트 마이너스 2 나누기 루트 마이너스 3을 보면 루트 3i 분의 루트 2i가 되고, 자, 뭐 해주면 돼, 얘네들이? 약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루트 3분의 2라고 적을 수 있는데, 이것은 루트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랑 서로 똑같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 그냥 직접 나눠줘도 상관이 없지. 그렇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그냥 나오게 돼. 루트 b분의 a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어떤 두 개의 제곱근이 있는데 이것이 음수의 제곱근까지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곱셈과 나눗셈은 그 안에 있는 수들끼리 뭐 해줘도 곱해주거나 나눠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그렇게 해서 많이 계산해 주게 돼. 알겠지?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를 곱했을 때 둘 다 음수인 경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나눴을 때 분자는 양수가 되고 분모가 음수가 되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야. 그 외에는 마이너스가 붙지 않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다고 했어. 이때 루트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b의 값을 구하여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돼? 제곱과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두 개가 서로 없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는 각각 제곱이 돼 있으니까 없어지면 걸로 넣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뭐냐면 절대값 a-b의 마이너스 절대값 b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 서로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얘네들의 부호를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런데 루트 b분의 루트 a를 봤더니 얘네들이 나눠졌는데 안에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 뭐가 만들어졌어? 마이너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나눴을 때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건 언제 만들어지지? 아까 식을 썼을 때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있고 나눴을 때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 각각 한 가지씩 있어. 곱했을 때는 언제 만들어져? 둘 다 음수일 때 만들어지게 돼 있지? 자, 그 다음 나눗셈일 때는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 근데 이게 어디가 음수고 어디가 양수가 중요해. A가 양수고 B가 분자가 양수고 분모가 음수가 되는 경우야. 아, 그러면 이 말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작다라는 말을 의미하게 돼. 저거 읽자라고 했는데 제 말이 이걸 나타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부호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봐야 되겠지. 플러스는 그대로 나오게 되겠지만 마이너스는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였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가 플러스가 되고 B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 다음에 B 자체는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A-B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플러스를 붙여서 안에 있는 수 나오면 되고 B는 음수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져 있는데 원래 마이너스 있잖아. 그래서 플러스 B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A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을 봤을 때 만약에 숫자로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되겠지만 문자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무엇을 의미하게 되고 각각의 개수가 어떤 범위를 갖게 되는지를 일단 먼저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체크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문제가 뭐고 필요한 공식이 뭐고 어떤 건지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2차 방정식의 해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 그날 음식. 첫 번째 뭐? 인수. 인수분해를 이용해 주는 거. 2차 방정식의 해법은 첫 번째는 어떤 거 있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해 주는 방법이 있어. 인수분해를. 그래서 인수분해 가면 A, B가 0이라는 것은 무엇과 서로 같다? 얘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돼, 적어도.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것이 기본적이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두 번째 무엇을 이용을 해주게 돼?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주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방정식부터는 뭐냐면 새로운 이론이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심화적으로 또 확장을 해서 연산하는 방법, 식이 이렇게 할때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된다. 계산해 주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게 여기서부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방법들을 배우고 연습해 나가고 익혀 나가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수업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럼 첫 번째, 근해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데, 근해 공식은 어떻게 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짝수근의 공식은 x분의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의 마이너스 ac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짝수 근해 공식까지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짝수 근해 공식을 써야 되거든. 자, 혹시 너는 쓰지 않았지? 안 써? 지금부터는 꼭 나오면 꼭 써야 된다. 수가 얘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온 것은 얘에다가 b 대신에 뭘 대입해줘? b 대신에 2b 프라임 놓으면 b 프라임을 집어넣은 거지. b 대신에 2b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각각 2가 나오게 되고 그 2를 약분해서 만들 수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짝수인데 원래 기존에 있던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수가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게 돼요. 특히 지금부터는 이제 더 복잡해지게 되죠. 알겠지? 그래서 가나다나 지금부터는 짝수가 되면 만약에 x의 개수가 짝수가 되면 짝수 근해 공식 또는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꼭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엄청 쉽게 계산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중학교 과정과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플러스 5 이퀄 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그동안의 음수네? 그럼 얘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뭐라고 했어?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i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수 예제를 풀어나가면서 각각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해줘야 된다는 것을 각각 설명을 해줄 거야. 계산의 방법들이니까. 아마 지금부터 계속 도형의 방정식 전까지는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필수 예제를 보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필수 예제 한번 보자. 필수 예제 1번. 이건 어떻게 돼? 2의 x-1의 제곱은 4의 3x-8 이렇게 된 거야. 자, 일단은 얘를
인수분해 어디냐면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부 다 좌변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해줘야지, 정리를 해줘야지, 전개해서. 그래서 얘부터 먼저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x의 제곱이잖아. 근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2 요게 12x 마이너스 48에 32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해가 되지? 응? 네. 원래 이렇게 이 나눠놓고 시작할 거야. 왜 이렇게 나눠지는 걸 왜 문제로 만들어놨대? 아무튼 그냥 옮기고 자 2로 나눠보자. 2로 나눠주면 x의 제곱 1로 옮기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8x 넘어오면 34니까는 플러스 17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려보시겠으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응? 인수분해 안 된다고? 안 되는구나. 미안하다. 내가 1인 줄 알았어.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4에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돼야 된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는 2번을 보자. 2번을 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의 x의 플러스 2 이퀄 0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봐야 될 것. 2차원식 풀이 해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x의 제곱의 개수를 봤는데 x의 제곱의 개수가 얘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무리수 무리수라고 해야 돼? 무리수이거나 또는 허수로 돼 있는 경우 x의 제곱의 개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무리수이거나 허수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이것을 양변에 x의 제곱의 개수에 뭘 곱해주냐면 켤레수를 곱해주는 거야. 자, 켤레수를 곱해줘서 x의 제곱에 루트나 또는 i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알겠죠? 자, 원래는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써도 상관없겠지만 여기 우리가 이중구단하는 게 원래 있는데 그걸 배우지 않았거든. 교육과정에 빠졌거든. 그래서 얘는 바꿔줘야 돼. 자, 그래서 얘는 분모 문제에다 뭘 곱해줄 수 있어? 양변에 뭘 곱해줘?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곱해줘?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제곱이 되지. 그래서 2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1 x가 되고 플러스 2의 루트 2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의 x의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2 이퀄 0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얘를 뭐 해주면 되냐면 근의 공식을 억지로 때려 맞춰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 원래는. 그럼 뭐가 나오면 이중근호가 나와.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있는 거. 근데 이중근호가 관련된 거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과정에 빠져버렸어. 예전교과정 그냥 그런 거 쓰면 되지만.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뭐냐면 교육과정 빠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오래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얘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해야 돼. 얘를. 이거 뭔 인수분해를 하라고 도대체 뭐라고 하십니까? 얘가 두 수에 뭐가 되도록? 합이 되도록. 왜냐면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얘가 두 수의 합이 되도록. 또 그리고 얘는 두 수의 무엇이 되도록? 곱이 되도록 두 수를 찾아야 돼.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곱을 만들어줘야 되지. 얘를 몇 곱하기 몇 수를 만들어야만 얘가 나올 수 있을까?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아까 가장 기본적으로 2로 묶여져 있으니까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로 해볼까? 그럼 얘와 얘를 둘 다 마이너스 5로 붙이면 마이너스 3은 만들어져.
근데 마이너스 2 루트 2가 안 돼.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냥.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둘 다 2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루트 2로 묶어줄 수가 있어. 루트 2로 묶어주면 2 플러스 루트 2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2 루트 2에 플러스 2, 2 루트 2에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루트 2로 묶어주면 또.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2 루트 2 나올 수 있어. 둘 다 음수면.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이 안 나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1 곱하기 2 루트 2 플러스 2야. 왜냐면 모든 게 1이 생략이 돼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둘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3 돼. 마이너스 2 루트 2 돼. 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하나의 수는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인수분해에 맞춰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첫 번째는 요놈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놈 x 마이너스 2 루트 2에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또는 2 루트 2 플러스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x의 제곱의 개수에 x의 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뭘로 돼 있다? 무리수나 또는 허수로 돼 있으면 x의 제곱의 개수, 켤레수를 양변을 곱해서 계산해 주면 지금 x의 제곱에 여기에 루트나 i는 없애준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이야. 이거 필수의 조건이 3번. 자, 필수 예제 3번에 자, 2번을 먼저 보자. x의 제곱에 플러스 자, 2x 마이너스 1에 7 이렇게 된 거지. 절대값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절대값은 얘가 두 가지 형태의 결과값이 나오거든. 만약에 마찬가지 절대값도 마찬가지야. 이 안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수로만 돼 있으면 이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구별할 수 있어. 양수는 그대로 나오겠죠.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 나오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를 구별하면 그렇게 별로 어려운 건 없거든.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수 음수가 아니라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안에 문자가 들어있을 경우가 문제야. 문자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 이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A는 두 가지로 나오게 돼 있어.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는 거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돼 있지만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0일 때 X는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X가 뭐일 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지금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가 되니까 2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7이 0이 돼서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돼야 된다. 자, 인수분해 대한대. 돼? 그럼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2가 되는데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만들어진 식이기 때문에 X는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의 제곱에 여기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 7 이퀄 0 이렇게.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6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니?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2분의 1보다 클 것 같아. 이 범위에 대해 생각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루트 7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두 개가 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데 1번을 내가 지금 1번을 보면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절대값 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남기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꼴 0일 때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나온 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값으로 계산해주면 돼. 저기 나온 거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절대값 성질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야. 어떻게 하면 절대값이 없어질까? 얘를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어지게 돼. 알겠죠? 자,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는 형태의 걸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절대값 x의 제곱에 플러스 3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 이꼴 0이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모든 변수가 뭘로 돼 있어? 절대값 x로 돼 있잖아. 그래서 절대값 x를 뭘로 하냐면 t로 치환해 줄 수가 있어. 모든 변수가 지금 절대값 x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t의 제곱에 플러스 3t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고, 자 이걸 인수를 해주면 t 플러스 4하고 t 마이너스 1 이꼴 0이 돼서 t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또는 1이 되는데 이 t가 바로 뭐냐면 절대값 x가 되는 거야. 자 이해가지 여기까지? 절대값 x인데 절대값 항상 양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4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마이너스 4 절대 나올 수 없어. 양수 음수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나오냐면 요런만 나오게 돼.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x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냥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 그냥 풀어도 돼. 그냥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이러한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걸 참고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만약에 절대값이 두 개 들어있는 식을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의 절대값 x-3에 플러스 3에 x-4는 7 이렇게 나왔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언제 바뀌어? 3일 때 바뀌지. 3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잖아. 얘는 4일 때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3일 때의 값과 4일 때의 값을 기준으로 3일 때의 값을 기준으로 절대값 x-3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절대값 x-4는 여기 있는 4라는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게 돼.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절대값이 만약에 두 개가 존재하면 여기 있는 범위가 하나, 둘, 세 개의 범위로 나뉘어진다는 걸 체크를 해줍니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네 개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 범위는 세 개로 나뉘게 돼. 그 각각에 대해서 둘 다 음수가 되는 경우, 하나는 양수 음수 되는 경우, 둘 다 양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식으로 쓰이는 게 있어. 뭐냐?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서로 같다. 양변이 절대값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주냐면, 이거는 그냥 저기가 아니야. 얘는 뭐냐면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크다 작다 그걸 계산할 필요 없어. 왜냐면 항상 양수로만 나오니까 절대값이 나와서. 그래서 얘는 A하고 B가 같으면 돼. 알겠지? 하지만 여기가 음수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이었으니까 계산 결과는 똑같게 되겠지. 그래서 A는 뭐랑 같아도 되냐면 마이너스 B랑 같아도 돼.
얘는 범위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계산을 상관없어.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와 서로 같다라는 것으로 계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하나 있을 때, 그다음 두 개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경우. 가우스 함수란 뭐다? 자, 가우스 기호란 자 이렇게 있으면 얘가 n이라는 뭐냐면 정수의 값을 넣을 수 있어. 그럼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나타내주게 되거든. 그치? 그러면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우스 기호 1이면 얼마가 돼? 크지 않다는 게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1은 정수가 나오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게 돼. 그 다음 만약에 1.1이면 얼마? 1. 자, 1.9가 되면 1. 그 다음에 2가 되면 어떻게 돼? 2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 가우스기호 x가 1이 나왔다. 가우스기호 x가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값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그래서 가우스기호가 n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의를 이용을 해주면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x는 n 플러스 알파라고 넣을 수 있어. 여기서 단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를 나타내주게 된 거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정의에 의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넣을 수가 있냐면 요와 같아요. 가우스기호 x가 n이라고 한다면 x는 n보다 크거나 같지만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어차피 똑같은 말이긴 해. 표현 방법이 등식으로 표현했냐 하나는 부등식으로 표현했냐 차이야. 그래서 부등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지는 경우는 밑에 있는 걸 하면 되지만 등식에서 풀어져야 되는 경우는 위에 있는 걸 해주면 돼요.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 틀려요. 어떤 거 했으면 더 편한지는. 자, 이렇게 된 것이 뭐냐면 가우스 기호가 된다라는 것이 나타내주게 돼요. 자, 그런데 가우스 기호가 있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돼요. 두 가지 형태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s의 가우스 기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 x에 가우스 기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 가우스 기호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의 가우스 기호 x의 플러스 2 이꼴 0이라고 본다면 자, 아까도 계산할 때 뭐냐면 전체적으로 x를 본다. x에 전부 다 절대값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변수는 그거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뭐로 했어? 치환했었지, t로. 그러니까 전부 다 x가 있으니까. x에 대한 가우스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있는데 x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가우스기가 씌워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뭐 해버리죠? 치환해버리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가우스기가 있으면 뭐냐면 가우스기가 x를 뭐래 t로 뭐한다?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방법이죠. 알겠죠? 자, 치환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2 이꼴 0이고 얘는 2t 마이너스 2라고 t 마이너스 2 이꼴 0이 돼서 t는 얼마가 돼? 2분의 1 또는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아까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계산 결과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음수를 지워줬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t는 가우스 기호 x야. 가우스 기호는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2분의 1은 값이 나올 수가 없고 얘만 가능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가우스 기호 x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 형태의 꼴이 만들어지게 돼. 왜냐면 요놈 때문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가우스 기호가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것처럼.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가우스 기호 x 마이너스 2 이꼴 0이라고 놓으면 얘도 변수가 되고 얘도 변수가 되면 계산이 안 돼.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우스기가 있으면 뭐가 주어지냐면 x의 범위가 항상 주어지게 돼요. 이렇게. x의 범위가 왜 주어지냐면 이때는 가우스기 x가 뭐냐면 얘가 어떤 하나의 상수의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수를 나타내주게 돼요. x의 범위에 따라서. 이해가죠? 자, x가 범위가 있으니까 x가 어떤 범위의 값을 가지면 가우스기 x는 얼마가 된다는 게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상수. 변하지 않는 값으로. 무슨 말 이해가 되니? 즉, 첫 번째, 얘를 기준으로 하면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이때 가우스기 x는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가우스기 x는 2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1, 이 범위에서는 2 이렇게 갚는다는 게 딱 보이는 거지. 가끔마다 애들이 이런 거 질문해요. 뭐냐면 여기 등호가 있는데 앞에 여기도 등호가 있는데요. 여기는 왜 등호가 없어요? 왜? 왜 등호가 없을까 이게? 그건 문제 자체에 등호가 없어서 그래. 가끔마다 물어보는 경우 있어. 왜 여기 등호가 안 쓰냐고 잘못 적었다고 얘기하는 경우인데 아니라 문제 자체에 등호가 없어서 그래. 항상 뭐 애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x가 있으면 만약에 얘는 부분적으로 가우스기가 있을 때는 x의 범위가 주어진 그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1이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면 x의 제곱은 얼마가 돼? 3이 되겠지?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요 범위 안에 들은 경우를 찾으면 얼마가 돼야 돼? x는 루트 3만 가능하다. 그렇지? 자, 얘가 2가 되면 x의 제곱은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만족하는 것은 어떤 게 되는 거야? x는 2만 가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 두 개만 나오게 되는 거야.